올 들어서 코스피가 한 1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벌써. 예. 근데 오른 걸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 있다 보면 오르거나 떨어지는 일이 늘 새롭습니다. 네. 올라가면 좋아 보이고 떨어지면 세상이 나빠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작년 하반기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죠. 그쵸. 네. 근데 작년도 7, 8월 달에도 종합주가지수가 한 10% 정도 올랐고요. 10월, 11월에는 한 15% 올랐습니다. 지금보다 더 올랐어요. 그랬었나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연말장이 안 좋다 보니까 중간에 또 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실 텐데요. 그래서 주가가 오른 거는 뭐 한 10% 상승은 강세장이건 약세장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이거 자체가 뭐 새로운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요즘 듣는 경제 지표가 좋은 게 없거든요. 그쵸. 예, 뭐 GDP 성장률 4분기 역성장, 네. 지금 수출은 1월 마이너스, 뭐 무역수지 적자가 쌓인다. 그리고 올해 경기에 대한 전망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쵸. 예. 예, 올해 우리 정부가 올해 GDP 성장률을 1.6% 이렇게 전망을 했고 시장에서는 한 1.4% 정도 이렇게 전망하는데요. 이 1%대 수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 경제가 1960년대부터 경제 개발한 이후에 앞자 성장률이 1을 찍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외환위기 때처럼 외적 충격이 오면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가도 1%대 성장은 이번에 뭐 현실화된다면 처음이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5번째로 낮은 성장률입니다. 마이너스를 갈지언정 1% 성장을 안 한다. 그럼요. 역성장을 하면 했지. 예. 그리고 성장률의 레벨이 굉장히 이제 낮은 그런 상황이니까 뭐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지만 올해 1% 성장하면 최근 60년 내 한 5번째로 GDP로 보면 가장 나쁜 성장이거든요. 실제로 저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게 네. 뭔가 경기와 주가의 괴리가 연초 장세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뭐 대단히 심오한 어떤 주가의 반응이라기보다 올해 나쁠 건 작년에 상당히 반영했다라고 봅니다. 선반영됐다. 이게 뭐 다 됐는지 이걸 모르겠지만은 지금 제가 올해 성장률이 1%대 성장을 하면 역대 5번째로 낮은 성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지금보다 성장률이 낮았던 네. 정말 한 10년에 한 번씩 오는 그런 경기 침체 때 주식의 반응이 어땠냐 그러면 그 4번 모두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상 최초로 우리가 경제 개발한 이후에 역성장했던 게 1980년도입니다. 그때 글로벌 중화학공업 경기가 나빠지고 오일 쇼크가 있었을 때 그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7% 올랐고요. 그리고 98년으로 가면 가장 GDP가 역성장 규모가 컸던 외환위기 직후에 5.1% 성장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종합주가지수가 49% 올랐습니다. 와, 49%. 2009년도에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 다음에 그때 성장률이 0.2%였거든요. 네. 사상 4번째로 낮은 성장인데 이때도 코스피가 49%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2020년에 코로나로 마이너스 0.8% 성장해서 코스피가 30%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네.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해는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그 전에는 주가가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건 경기를 선행적으로 반영하는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도 그랬던 겁니다. 경기가 80년은 많이 올랐지만 79년엔 주가 꽤 많이 떨어졌고 97년도에는 코스피가 40% 넘게 급락을 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장은 저는 작년 상반기까지 주가가 꽤 많이 떨어질 때 사실 작년 상반기까지는 기업 실적도 뭐 나쁘지 않았고 뭐 경제 지표도 괜찮았거든요. 아니 뭐가 그렇게 나쁘다고 주가가 떨어지지? 이런 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면 올해는 좋은 게 없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나쁘니까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는 인과관계가 잘못된 거고 상당히 나쁠 것까지도 주가가 작년에 투영한 것 같아요. 작년에 코스피가 24.9% 떨어졌는데요. 이거는 연간 단위로 치면 역대 4번째로 하락폭이 큰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올해 시장이 어떻게 될지 만약 지금 시장이 1% 정도 성장을 생각하는데 성장률이 이거보다 더 나빠진다. 네. 그럼 제 생각엔 주가는 그걸 또 반영이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1% 중반의 성장도
굉장히 역사적으로는 낮은 성장이고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이 투영이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식의 경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작년보다는 올해 주식시장이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아니 작년에 역대 4번째로 연간 단위로 빠진 거고 네, 올해 경제 성장률이 역대 5번째로 낮은 거고 네. 얼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주식으로 참 많이 고생을 네. 하신 겁니다. 네. 네. 그 올해 때문에 그랬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그냥 옛날에 했던 대로 하면은 꽤 좋을. 그러니까요. 지금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좀 그- 나을 수도 그래요. 있다라는 게 뭐 제 전망이고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 센터장님이 아까 40% 올랐다, 30 몇 %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49%도 있었어요. 네, 이게 너무 솔깃한데 이제 네. 그 시점이 언제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미 10% 올랐으니까 30%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남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근데 그 직전에 떨어질 때는 49%씩 오른 게 그 직전엔 주가 지수가 떨어질 때도 한 4-50%씩 그렇죠.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반작용도 크게 나타난 건데 네. 이게 작년도에 한 24% 떨어졌으니까 제 생각엔 반등도 역시 이 악재를 반영하는 정도라 그러면 뭐 그 정도를 생각한다 그러면 네. 뭐 그 정도의 반등은 어려울 것 같고 뭐 그거보다 더 탄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나쁜 건 충분히 악재에 반영 주가에 반영이 됐어가 아니고 뭔가 좀 좋은 게 아주 적극적으로 좋은 게 나오면 더 오를 수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뭐 제 감으로는 뭐 올해 20% 올라도 뭐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닐 것 같고 이제 그거보다 더 오르기 위해서는 뭔가 나쁜 거 작년에 반영했어 정도가 아니라 뭐 경기가 생각보다 좋든가 네. 네. 아니면 중앙은행이 뭐 금리를 예상치 못하게 낮추든가 네.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또 주가의 반응은 또 좀 음. 탄력적으로 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걸 정확히 계측할 수는 없어요. 네. 작년에 악재를 주가가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직관적으로 주식은 늘 걱정도 미리 하고 기대도 미리 반영하는 기제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네. 그래도 올해는 뭐 10% 20% 정도는 오를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 기록에 남을 정도의 한국 경기 침체의 시간에 주식은 대부분 올랐고 그 직전에 걱정을 미리 반영을 했기 때문에 뭐 올해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좀 드는 생각은 네. 뭐 한 10%가 벌써 이제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이렇게 네. 올라온 거잖아요. 네. 연간으로 한 20%를 본다고 하면은 네. 너무 빨리 올라왔나? 이런 그럴 느낌. 수도 있겠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좀 버거움이 있고 우리가 네. 작년이 굉장히 고생스러운 시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과거 성장률이 나빠질 땐 그거보다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늘 복원의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면 또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고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면 반등도 큰데 뭐 고점 대비 하락률이 뭐 아주 역대급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생각보다 좋지 뭐 주식시장이 뭐 2020년과 같은 그런 아주 초 사람들이 좋다고 느낄 정도의 그런 장은 아니겠지만 걱정보단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